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것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없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또 여러분 문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영웅.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꿈이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가면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 아, 저 사람 좀 닮고 싶어,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싶어, 저 사람하고 같이 뭘 좀 같이 하고 싶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영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웅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분만 영웅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만 영웅이 아니고,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만 영웅이 아니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들, 작은 소통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낫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의 영웅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의 영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영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바라보는 동생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에 경험만큼 귀한 게 없다고 믿습니다. 경험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경험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경험.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관계된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경험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 해서 더불어 꿈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능력을 내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봉사하는 마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대상이 됐던 여러분들에게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아, 그래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혹시 꿈이 없었다면 이 6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기 바랍니다. 내 취미 활동이 뭔지를 알면 그거를 이렇게 아주 제대로 파고드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 두 번째 기가 사실 질문 과정에서 얼핏 나왔는데,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어떻게 없어요. 근데 이 못하는 거는 딱 내 선택에 제약을 주지 않을 만큼은 해둬야 돼요. 뭐 이거를 입시로 해본다면 수학은 못할 수 있지만 최저 등급은 맞출 정도로는 못 해놔야 된다 이고요. 그만큼은 내가 한다, 최저는 맞춘다 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내가 잘하는 거에다 발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능성에 제약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있는 거는 좋지만 이 목표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의심하시지 말고, 앞에 있는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덕질을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고,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면 그게 오히려 저는 내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 아까 만들어 놓은 내 강점이 되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출근도 네가 원하는 때 하고, 퇴근도 네가 원할 때 하고, 휴가도 너 가고 싶을 때 가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기능을 내야 된다던가 엄청 바쁠 때는 못 가. 왜냐면 내일이니까. 그래서 엄청 성과주의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다 성과가 트래킹이 되거든요. 페이스북은 이런 회사 중에서도
되게 영하고 아이디어 위주로 나오는 회사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누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영해가지고 유달리 복지가 좋은 편이기는 했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work from other office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무실 소속이지만 여행을 다닐 때 그냥 페이스북 사무실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거니까 휴가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친구랑 했던 거는 미국 여행 가서 일주일에 한 3번은 미국 오피스 출근하고 2번은 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복지는 아마 아마존도 가능하고 구글도 가능하고 이런 IT 글로벌 회사들은 많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겪어보고 도전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되게 약간 좀 뻔할 정도로. 제 직업은 드라마 작가가 맞지만 예전에는 또 소설 작가이기도 했고 아마추어 웹툰 작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때는 또 광고회사 사원이었고 촬영 콘티를 그리는 사람이기도 했고 촬영 스텝이기도 했고 과외 선생님이기도 했고 PC방 알바도 했고 영어학원 원장의 비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도 했었고 웹 콘텐츠 기획 매니저도 했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해보지 뭐 라고 도전을 하는 마인드로 항상 임했었어요. 물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사실 실패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면 사실 되게 좋은 거고. 사실 저는 이 페이지를 약 4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4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화를 올렸었어요. 아픈 날에도 아프다고 만화를 그려서 올렸고 더우면 덥다고 만화를 그려서 올렸고 추우면 춥다고 그려서 올렸고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찡찡대는 만화를 또 그려서 올리기도 했어요. 가끔 귀찮으면 한 컷만 그려서 올리기도 했고 공감 짤처럼 조금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이 많아서 좀 정성 들이고 싶은데 할 때는 뭐 15컷짜리 뭐 스토리가 좀 있는 만화를 그린다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약 4년 동안 연재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으니 사실 1300편이 넘는 웹툰을 그리게 된 거죠. 편수로만 따지면은 그게 양이 질이 좋든 안 좋든 퀄리티가 나쁘든 좋든 간에 어쨌든 저는 하루하루 꾸준히 그렇게 했고 조금씩 구독자를 모아서 결국 8만 구독자라는 것을 이제 달성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되게 운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들이 다 반신반의하던 거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남들이 다 운이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정말 피를 토할 만큼의 노력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패는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저 교훈과 깨달음을 조금 줄 뿐이지. 하지만 성공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 어쨌든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어쨌든 도전하는 것이 이득이고 어쨌든 도전해야 결과를 평생 모를 수도 있는 결과를 알게 된다는 거죠. 데이팅을 하면서 막 뻔한 청춘에 대한 이야기, 막 아름다운 첫사랑, 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길 바랬어요. 그냥 10대도 당연히 20대, 30대처럼 힘들고 10대라고 해서 막 고민 없는 거 아니고 막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길 바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에이틴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좀 있어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도전을 할 때. 막 청춘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도전이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흔드는 도박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가 유튜버가 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가수가 하고 싶어서 가출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유튜버가 될 수 있고요. 가수가 되고 싶으면은 여러 오디션에 그냥 지원하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면 돼요. 극단적인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했던 수많은 도전들이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했지만은 저는 안 되는 거는 미련 없이 손절을 했거든요. 대신 안 되는 것들에 쏟던 에너지를 옮겨서 되는 거에 투자를 했어요. 안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객기고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되는 걸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현명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무슨 일 하느냐 이게 뭐 궁금한가 봐요.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법이라고 해요. 입법. 입법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 또 하나는 정부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 이제 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 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 국회의원이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정치 외교학과가 아니더라도 정치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치 외교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나와서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은 정치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니까,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자리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에 정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싸우는 거를 대신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라는 자리에서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격렬하게 비판도 하고 그러다가 또 타협을 해서 결론을 내는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36살에 이제 당대표가 됐고 너무너무 우리 당으로서는 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만약에 하려고 마음먹은 이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자기 분야에서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은 연후에 정치에 뛰어드는데 이왕이면 빨리 뛰어드는 것이 좋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끝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6학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다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급 중학교 3학년, 고급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공식적인 학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사교육은 합니다. 어떻게 하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원래 돈을 주고 사교육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처럼 공식적인 학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학교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사업자를 내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 학원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격하죠. 엄격해도 엄청나게 엄격하죠. 그럼 뭐가 먼저 엄격할까요, 여러분? 우선 대학교 가려면 부류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는 데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이런 명문대에 가려면 정말 엄격한 입시를 합니다. 먼저 뭘 볼까요, 여러분? 저의 재능부터 먼저 볼까요? 머리부터 볼까요? 아닙니다. 토대. 토대라는 게 뭐냐? 북한에서는 김부자를 위해서 충성한 자녀, 그 부모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돈. 그리고 세 번째 머리. 세 번째가 머리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 16일 김정일이 태어난 날, 4월 15일 김일성이 이런 날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스카프를 배워줘요. 입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서. 사실 이 스카프를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서는 항일 빨치산들이 피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일 빨치산들. 항일 빨치 북한에서 그래서 인공위성 보면 빨간 붉은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빨치산들의 피가 담겨져 있는 스카프이기 때문에 이 스카프를 소중히 못 여기는 사람은 선언다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박탈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와 관점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교육에 참가해줘. 이런 거 참가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넓어져.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무대로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혼자만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북한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리더십을 키워야 되겠구나. 좀 더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교육에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리더십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그 마음이면 얼마든지 통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통일의 선봉자가 아닐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를 경영을 추구했던 배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어록을 남기셨는데, 저도 사실은 은퇴할 나이에 아프리카라는 오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까지도 많은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젊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갑이 넘어서도 해외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큰 꿈보다는 작은 꿈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목표와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계로 향하라는 꿈을 갖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좁은 나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놓고 보면 세계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고 또 개척하고 할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꿈을 꾸길 바라십니다.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의 수요의 의미도 여러분들은 그런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런 시야, 그런 비전을 갖게 됐기를 바라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리더십 아카데미 11기 과정을 멋지게 마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창조고등학교 2학년 김건호, 6주간 동안 리더십 아카데미 11기의 모든 과정을 멋지게 마친 그대,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의 꿈을 격려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꾸나. 2021년 8월 21일 사단법인 더불어꿈 대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선규 축하드립니다. 사실 살다 보면 자기가 비슷한 사람의 부류로만 어울리게 되고 또 이야기도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6주 동안 저랑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첫날 박성규 대표님이 해주신 말 중에 저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해주신 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영등포 봉사활동 때 이 힘든 분들 도와주면서 거기서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또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남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좀 성숙한 것 같고 제가 이타심을 느낀 것 같기도 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모집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활동인데, 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또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활동을 발판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리더십을 펼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되게 처음에는 좀 막연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좋아했던 그 사라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고 용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군인이 되기 전 리더십을 배워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저는 리더십에 대해 6주 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꿈에 대해 확신이 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리더십 아카데미에 감사를 했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 진로에 한 획을 그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다짐은 이곳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